안녕하세요. 저는 황인희입니다. 역사 칼럼니스트고 또 인문여행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행과 역사와 역사책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구입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보면 예전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지금은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진에 푹 빠져서 같이 옆에 있는 황 작가와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스토리요. 이제 동갑이거든요. 저희는 동갑이어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면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고 이제 뭐 친구처럼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같이 또 일을 하게 됐지만 한 10년 전부터 그래서 파트너로 이제 같이 이제까지 지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그 작가의 세계로 이제 같이 공동 작업을 하게 된 거는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50세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요즘 100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반을 살았으니까 50세까지 산 기념 사업을 뭔가를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기념 사업을 뭘 하지라고 하다가 저는 글을 좀 쓰니까 글을 쓰고 이제 인양반은 사진을 찍으니까 서로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해서 그래서 책을 한 권 내보자라고 해서 맨 처음에 뭘 가지고 해야 좋을까 주제를 찾다가 조선왕릉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주 정말 불현듯이 그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선택을 했는데 마침 또 그 해에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붐을 타고 그러면서 저희가 또 조선일보 넌픽션 대상이라는 그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또 덜컥 또 입상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 둘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 이제까지 쭉 이제 같은 작업을 하게 된 거죠. 둘이 이제 제법 오랜 동안 사업하는 것도 같이 했고 뭐 이런 그 작가 생활만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익숙해지니까 없으면은 허전하죠 이제. 뭐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으려면 허전하고 다른 부부들은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고 이게 각자의 직장으로 가거나 또 부인은 집에 남아가지고 전업주부로 있으면 아침에 헤어지고 저녁에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24시간 거의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같이 있다가 혹시라도 뭔가 한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면은 참 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익숙해지니까. 저희는 오히려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좋죠. 뭐 별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이렇게 갔다 오고 여행을 저희가 뭐 길게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여행을 갔다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는데 제가 항상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똑같은 스케줄로 해가지고 똑같은 코스를 가도 그렇게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화목하게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니? 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똑같아요. 이해와 배려와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도 그런 게 있어요. 있으니까 이제 뭐 이제까지 그렇게 화목하게 올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역사책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책을 쉽고 재미있게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역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수능 시험에까지 들어가고 그랬는데 근데 역사책을 보면은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걸 정말 학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게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실 역사라는 게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용어부터 풀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역사를 조금 가까이 받아들여서 이야기처럼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거든요. 또 현장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취재하러 가면
그 사진 찍으러 가면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가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왕릉에 대한 거를 인터넷 뒤져보면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도 왕릉에 대해서 글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직접, 그리고 또 작가만 가서 사진 찍어 오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같이 취재를 하러 가요. 그럼 거기 가서 보면은 느낌이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껴지는 대로 책에 담으니까 뭔가 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료 찾아서 쓰는 것보다 조금 더 현장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라는 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라서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오히려 답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마음속으로는 다 뭔지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내가 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지 않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스스로 나의 자유의지로 판단해서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그 자유는 굉장히 비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비싼 거란 말을 했으니까 돈이랑 연결을 하자면 돈이 많으면 왜 좋겠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흔한 대답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어 이런 대답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보다는 돈이 많으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도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지만은 안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수가 있는 내가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단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이제 좀 문제이긴 한데 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그만큼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빗대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이제 여행을 다니거나 그러면은 주변에서 야, 참 너희는 되게 이렇게 부부가 장기간으로 뭐 잘로 다니고 그러는데 부럽다. 뭐.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형편상으로는 우리보다 더 훨씬 잘 다닐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다니고 오히려 우리 보고 부럽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는 가진 거보다는 실제로 가진 거는 많을지 모르지만 누릴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자유롭게 거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게 자유라고 보는데 벗어날 수 있으면 많은 걸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만 지불하는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요즘 같아서는 우선 얘기를 하자면은 심정적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기가 고진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바로 눈앞에서 그냥 허물어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나름 자긍심도 많이 느끼고 자존감도 느낄 수 있게끔 굉장히 이렇게 국민적인 그 생각들도 많이 키워왔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갑자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그렇지 뭐 이런 식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국민의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조차도 자기 스스로도 비하되는 느낌들 많이 갖고 있는 걸 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가 귀한 줄 알고 그러니까 잘난 줄 알고가 아니라 스스로가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항상 그 위기도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러시아에 갔을 때 아까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러시아를 다니면서 우리가 입을 모아서 한 얘기가 뭐냐면 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제까지 이제 자신감에 넘쳐 우리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었지라고 거기에 비하면 그 사람들의 저력
그 사람들이 가진 저력에 비하면 우리는 가진 게 너무나 없는데 무슨 근거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이런 그 뭔가 우리의 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 나쁜 사람이 누구고 좋은 사람이 누군가가 판가름이 나고, 적이 누구고 우리 편이 누군가가 판가름이 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항상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희생과 헌신, 그게 이제 지도층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언젠가부터 사회 지도층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게 뭐야, 대체 그들의 지도를 난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옛날에는 뭐 정치권이나 뭐 이런데 또 학계에 있는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 사회 지도층이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뭐 뭐야, 나도 지도층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나라를 좀 더 발전을 시키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부터 먼저 내가 가진 것부터 먼저 버리고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자기가 가진 거 절대로 내놓지 않고, 뭐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이 가진 것만 너만 내려놓으라고 막 그러고 나는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이제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말도 소공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옛날에 좀 밥상머리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가정교육도 많이, 물론 제도권에 있는 뭐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도 문제지만 가정교육도 많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위치라든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도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보면은 이제 뭐 사대부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양반 집에서는 자식들 교육의 가장 첫 교육이 방위를 가르치는 거였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방위라는 게 동서남북 상하,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고 어디가 좌냐 우냐, 위아래 상하 좌우 뭐 전후 이렇게 방향을 가르친 거는 네 자신의 위치, 네가 처한 위치와 상황을 판단하라라는, 단지 방향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그 처한 위치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아갈 바도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아주 이제 바탕적인 근본적인 교육이 좀 되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거나 저거 좋다 해 그러면 그것도 우르르 가고, 이제 그런 모습이 없어지고, 좋은 거는 같이 좋아하지만 또 내 상황을 내 상황에 맞게 자기의 할 바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